원주통신 첫 번째, 우리 원광수 시장 정무라인 교체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강원일보가 21일자로 기사를 냈는데, 일단 원광수 시장의 핵심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수영 신성장 보좌관이 최근에 사표를 냈다고요. 오. 그 뭐 잘못했나요? 뭐 그거 아니에요. 이달까지만 일하고 이제 시청을 떠난다고 해요. 사실 뭐 정무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그쵸. 때문에 전 정무라인 네. 교체서 사실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이거 뭐 질책성, 문책성인가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속 논란이 불거지는데 그렇지. 누구 하나 사퇴를 안 하는 거야. 자리만 버티고 있다 이랬는데 네. 그것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 네. 자, 일단은 박 보좌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 박수영 보좌관은 이제 대선고 출신이어서 또 DS 대표적인 라인. DS 라인의 대표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 인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인사들과 좀 교분을 쌓았죠. 뭐 예를 들어 옛날 곳은 뭐 한나라당, 뭐 이제 어디까지 새누리당, 올라가야 돼요? 뭐 등등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 김기현 시장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때쯤도 연관이 될 겁니다. 네. 교분을 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알게 되는 거는 이분 또 상지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 상지대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상정추라고 우리는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분들은 정상화가 뭡니까? 이 정상화란 말이 요즘 참 밈으로 많이 쓰는데, 하여간 이 정상화라는 게 이 상지대가 이 민주대학이 되고 하여간 이게 혼란스럽다. 뭐 없지 않냐. 김문기 씨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돈도 이렇게 딱 투자를 하면은 학교가 얼마나 안정되고 정상화가 되겠냐. 그 정상화. 그 정상화를 말하는 단체예요. 상정추라는 게. 민주대학으로서의 정상화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 상정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김문기 씨 복귀를 좀 지지했던 그런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신 또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인사로 좀 많이 꼽혔었는데, 이 박 보좌관이 그럼 한창 투쟁하실 때 좀 많이 이렇게 보셨겠네요. 근데 또 이분이 막 전면에 이렇게 보지 그래요? 못했어요. 저는.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또 핵심적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 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분이 혹시 저희 예전에 원주하는 척 그 아카데미 극장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네. 얘기했을 때 뭐 상지대 때 취했던 전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그분인가요? 또 그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었죠. 혹시나 그 그랬던 게 상지대 때 아닐까. 전략이 지금 원주시에도 간 거 아니냐. 네네. 이분이 인사가 겹치니까 상지대에 계셨던 분이. 그때 그 언급했던 그분은 맞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네, 맞아요. 네네. 그건 제 추측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분이 시사 강원신문 기자로도 활동했어요. 쳐보시면 아직도 기사가 남아있는데, 그때 썼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에요. 원광수 도의원 주도 도민 혈세 41억 9천만 원 삭감. 이러면서 원광수 시장이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아꼈다. 그래가지고 원광수 시장을 엄청 칭찬하는 이제 기사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야. 인상적이더라고요. 2014년. 우리 시장님 10년 전부터 깎는 거에 또 이러한 진심이었다. 일가견이 있었다. 네. 그리고 박수영 기자가 당시에 굉장히 이거를 또 주목하는 기사를 썼다. 공교롭게 두 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여 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네네. 또 시정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원광수 시정이 출범하자마자 이 박수영 보좌관은 이제 정책 특보로 먼저 활동을 하게 됐고요. 핵심 참모로 시정 방향을 설계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정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쭉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뭐 막수는 아니지만은 정책 직책이 있었으니까 뭐 조율을 많이 해왔다, 진두지휘를 해봤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죠. 네네. 이 부실 동안 밖에서는. 박 보좌관이 이번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강원일보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민선 8기 원주시 성공이 최우선 과제다.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사이드에서 민선 8기의 역동성이 차기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이드. 이 말을 보면 사이드로 빠지겠다. 그리고 차기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맡을 것이다. 요 얘기 뭡니까? 이거 다 얘기한 거지. 사실상 결국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외곽으로 나는 가겠다. 미리 재선 플랜 내가 짜고 있겠다. 그렇죠.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이제 1년 반 정도 남고, 사실은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이제 시장직은 좀 사퇴를 하고 공직선거 준비해야 그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의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나가서 역시 바깥에서 핵심 참모로서 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이 말을 거의 다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광수 시장 본격적인 재선 준비에 들어갔다. 저희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라인이 지금 싹 교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일단 정책실장 김진영 정책실장 있죠. 이분이 원래는
비서실장이었죠. 원광수랑 네네. 비서실장이었는데 지금 정책실장이 되는데 김진영 정책실장 그리고 김무진 정무비서 이분은 청년 비서였는데 이제 정무비서가 됐습니다. 두 사람도 지금 사표 제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정무라인 인사는 그 둘 중 한 명 아니야? 한 정무라인 인사라고 기사인데 그러니까 뭐 정무라인 인사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다만 타이밍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나는 자리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연연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다 놓쳤지 뭐. 사실상 진작했어야 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도 맨날 얘기를 하지만 뭐 원주천 게이트 포함해가지고 옛날에 네. 체육회 인사 게임 논란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그렇고 업무 추진비도 그렇고 뭐 여론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 정무 비서 라인을 중심으로 측근 보훈 인사 논란과 뭐 외압 의혹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네네. 아무도 사퇴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선거 준비할 때 되니까 나는 좀 물러날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더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내가 괘씸했다고 이 기사 보고 이제야 이런 얘기들을 물러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이유로 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특별보좌관 12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1기 특별보좌관. 이 12명 중에 원주시민공감연대 이 원광수 시장이 예전에 만들었던 단체죠. 맞아요. 네. 시민단체. 이 시민공감연대 출신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전문성보다 뭔가 측근 중심으로 가동되는 조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1기 임기가 작년으로 끝났는데 올해 2기 새로 뽑을 때는 전문성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결국 1기에 있었던 어떤 이런 측근 인사들은 또 이게 또 캠프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준비 그렇죠, 플랜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원광수 시장이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재선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아기가 좀 맞는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시정의 안쪽에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했다면은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는 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원광수 시장이 처음 당선될 때도 역할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쵸. 당연히 또 재선 네. 때도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정치권의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사실 뭐 도의원, 시의원 나가실 분들은 벌써 작년부터 이미 다 네네. 먹히고 시장 출마자들 다 알게 모르게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네. 게 차 타고 지나다니면은 처음 보는 분들이 현수막을 부쩍 많이 현수막 이제 많이 보기 붙었어요. 시작해요. 그리고 요새 저 뭐야 새마을금고인가 거기도 선거 지금 앞두고 있어. 거기도 붙고 복잡해요 지금 뭐 처음 보는 분들이 막 현수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설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인사드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곳곳에 이제 얼굴이 담기고 맞아. 이름이 담겨진. 나 그 현수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전 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 대전 갔는데 야 이게 희한해. 대전은 저거 뭐야 부정선거 뭐 이렇게 계엄 탄핵 다 탄핵 반대. 계엄 뭐 이런 것도 옹호하고 진짜? 막 그리고 저 부정선거 같은 것도 막 의혹 밝혀야 된다 이런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태극기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이 현수막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냥 그게 훨씬 많아요 막?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야. 뭐 민주당 쪽 이런 현수막 보이지가 않아. 대전 그 정도였나? 공식 정당 현수막은 있는데 그 정말 외에. 그런 시민단체가 걸었을 법한 네네. 뭔가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세력들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보여. 되게 편향적으로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대전시장이 지금 이장우 국민의힘 시장이잖아요. 네네. 이 양반도 대전 MBC랑 싸우고 있잖아 지금. 리틀 윤석열이다 지역에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 중에도 국민의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편파적으로 좀 이제 현수막 행정이 가동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는데 나라 분위기가 이상하다 대전 가서 느꼈다는 겁니다. 왜는 저는 대전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대전 하면 하여간 뭐 중도의 도시 같잖아요. 맞아요. 약간 뭐 캐스팅 보트다 이랬는데 근데 이게 참 행정이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도시 풍경이 또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뭐하다 이 얘기 나왔어. 아무튼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 재선 플랜 가동하시기 시작했는데 잘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 경선부터 차근차근 돌파해 나가실지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